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겨보며 친구의 화려한 여행 사진이나 완벽한 브런치 사진을 보고 한숨 쉬지는 않으셨나요? 왠지 모르게 배가 살살 아프고 내 삶은 왜 이렇지 하는 생각에 잠겼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인스타그램 속 질투라는 감정의 파괴력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재밌게 파헤쳐 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인스타그램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 질투. 그게 대체 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SNS를 즐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SNS, 특히 인스타그램은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죠. 친구들과 소통하고 최신 정보를 얻고 멋진 사진들을 보며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매력적인 공간 뒤편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둡고 씁쓸한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답니다. 바로 질투라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왜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질투의 감정은 사실 SNS의 양면성에서 시작됩니다. SNS는 현실 친구처럼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질투나 음해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도 해요.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처럼 SNS의 화려함 뒤에는 질투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붙는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친구들의 멋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속으로는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혹은 나만 뒤처지는 건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투에 싹이 트는 거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비교 심리입니다. SNS는 타인과의 비교를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주는 환경이에요.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근사한 음식 사진, 최신 명품을 자랑하는 게시물, 심지어는 완벽해 보이는 연애 생활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우리 자신과 그들의 삶을 비교하게 되죠. 그 결과는요? 대개는 박탈감이나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친구만큼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질투심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친구나 지인의 긍정적인 소식을 접할 때 그 질투심은 더욱 증폭될 수 있어요. 소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SNS 시대에는 친구가 인스타에 명품백을 올리면 배가 아프다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좋아요 기능이 질투심을 부추긴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 좋아요는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 아주 긍정적인 기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좋아요 수가 많을수록 더 인기가 많고 더 멋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일종의 인기 경쟁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게시물에 좋아요가 적으면 괜히 위축되고 다른 친구의 게시물에 좋아요가 엄청나게 많으면 또다시 질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쟤는 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인기가 많지? 이런 의문이 들면서 말이죠. 좋아요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경쟁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 결과 질투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왜곡된 인식이에요. 우리는 SNS에 올라오는 타인의 모습이 그들의 삶 전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스타그램 피드는 사실 아주 잘 포장되고 편집된 인생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장 좋고 행복한 순간만을 공유하죠. 여행 가서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찍은 셀카, 근사한 식당에서 먹은 음식 사진처럼요. 그 사진 한 장 뒤에는 수십 장의 실패한 사진과 엄청난 보정 작업, 그리고 어쩌면 힘들고 지친 일상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포장된 모습만을 보고 이 친구는 늘 행복하고 완벽한 애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왜곡된 인식이 질투심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바로 프렌PFRINVY라는 말인데요.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부러움을 뜻하는 MBNB가 합쳐진 말이에요. 말 그대로 친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감정이죠. 이 프렌비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러움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친구의 게시물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고 그 부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도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더 자주 SNS를 사용하게 되는 시기죠. 하지만 결국 이런 행동은 또 다른 질투와 비교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친구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활동을 지켜보는 행위는 소셜미디어 사용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은 때로는 질투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남의 게시물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하고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에 더욱 깊이 몰입하게 되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더 큰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치 흑백 영화 속 주인공의 컬러풀한 삶을 엿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질투심이 생겨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비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본능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비교 과정에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이 질투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 평가 유지 모델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경우 우리는 질투심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승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먼저 승진을 했다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도 왠지 모르게 씁쓸하고 질투가 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비교 대상과의 친밀도와 관련성이 질투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질투의 감정이 심해지면 때로는 SNS 공포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SNS 상에서 친구들 간의 험담이나 비난 혹은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 때문에 SNS 자체가 두려워지는 현상이죠.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을 보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SNS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겁니다. SNS는 원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데 오히려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여기서 잠깐, 질투와 시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답니다. 질투 젤러시는 주로 관계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일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거죠. 반면에 시기 엔비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하는 욕망에 가깝습니다. 친구의 예쁜 옷이나 멋진 차를 보고 나도 갖고 싶다라고 느끼는 감정이죠. SNS에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은 질투보다는 시기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질투와 시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분하기 애매할 때도 많지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파괴적인 SNS 질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SNS를 즐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SNS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타인의 긍정적인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힘든 순간이나 평범한 일상은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수많은 보정과 편집을 거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순간의 단면일 뿐이에요. 이걸 인지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완벽해 보이는 피드를 보면서도 이건 그 사람의 한 조각이구나 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과 멀어지게 됩니다. 둘째, 실제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비교를 통해 우울함에 빠지기보다는 자신의 실제 삶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친구가 올린 멋진 여행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는 시간에 나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현실에서 얻는 만족감은 SNS에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 세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껴보는 거죠. 셋째, SNS 사용시간 조절입니다. SNS 사용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거나 긍정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질투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기 전에 나는 15분만 피드를 둘러보고 나갈 거야 라고 다짐하고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은 나에게 영감을 주거나 나를 즐겁게 해주는 계정만 팔로우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계정은 과감히 언팔로우하거나 뮤트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정신 건강을 위해 SNS 환경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주세요. 우리는 각자 다른 장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SNS 속 질투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 SNS는 분명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SNS 라이벌 심리와 질투의 파괴력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SNS를 활용하여 더욱 행복한 디지털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